네, 안녕하세요. 박수근 미술관장 엄선미입니다. 올해 박수근 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전 박수근의 시간 미석의 공간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근 선생의 이른 초기 작품부터 작고하기 직전까지의 작품 중 대표작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작품 설명을 들으시면서 전시 관람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작품은 박수근 선생의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 2점입니다. 먼저 1933년 철쭉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유화 작품처럼 보이지만 종이에 수채화, 불투명 수채화로 그린 수채화 작품입니다. 1932년에 제1회 선전을 계기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했던 봄이 오다 작품 이후에 1933년에 그린 작품으로 양고 시절에 그린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백자, 청화, 초화, 문호, 항아리에 담긴 활짝 핀 철쭉꽃을 불투명 수채화로 그린 이 작품은 박수근이 남긴 현존하는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겨울 풍경이라는 작품은 1934년의 작품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종이에 그린 그 불투명 수채화 작품입니다. 작품 왼쪽 하단에 수근, 팍이라는 영문 서명이 있으며 침착하고 묵직한 색채와 안정적인 구도로 겨울 풍경과 소소한 일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1950년대 박수근 작품들입니다. 절구지라는 여인, 또 맷돌지라는 여인의 작품들은 1930년대에 박수근 선생님이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했던 작품들의 도상과 거의 흡사하며 절구지라는 여인과 맷돌지라는 여인의 그 모델은 부인 김복순 여사였습니다. 당시 카메라가 흔치 않았고 또 모델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박수근 선생의 그 단독 모델이었던 김복순 여사는 늘 항상 그 박수근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지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절구질하는 여인은 일하는 여인, 농가의 여인으로도 표기되고 있습니다. 1936년 조선미술전람회에 2번째로 입선한 같은 소재의 작품이 수채화로 그려진 반면 1938년에 같은 소재의 작품은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1938년 작품은 박수근이 최초로 그린 유화 작품이기도 합니다. 박수근은 이와 같이 같은 소재를 몇 번이고 다시 그리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맷돌질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으로 1950년대 초기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1940년대에 박수근이 또 한 번 초기에 맷돌질하는 여인을 그리는데요. 역시 모델이 부인 김복순 여사이셨습니다. 네, 초기부터 절구지라는 여인이나 맷돌질하는 여인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어떤 서민들의 일상 모습들을 이렇게 작품의 소재로 지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맷돌지라는 여인의 소재는 이미 1940년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선례가 있습니다. 박수근의 작품 가운데는 소재에 대한 반복 현상이 자주 눈에 띄입니다. 아기 여분 소녀나 기름장수도 이와 같은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 반복되어지고 작가 특유의 소재에 대한 애착의 반영을 알 수 있습니다. 흑갈색의 기조의 여인의 흰 무명 치마 저고리가 흙으로부터 태어난 농촌의 질박한 정서가 물씬하게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조기의 형태는 서로 엇갈리듯 X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또 다른 굴비보다는 훨씬 생동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2회 국전에 출품했던 작품인 노상 작품은 길에서 광주리에 일용품을 내놓고 팔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네, 이 작품은 박수근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나무와 뒤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1962년에 그린 작품으로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1962년 국제자유미술전에 나무로 초대 출품했던 역작이자 대작입니다. 높다란 고목나무 하나를 화면에 가득 차게 그리고 나무 밑둥 양쪽에 두 여인을 등장시켜 화면 하반부의 공허한 공간을 균형 있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굵은 나무 줄기의 형태는 강하게 내재된 생명감으로 꿈틀거리다 정지한 듯한 형상이고, 그 윗부분에 이리저리 뻗치고 얽히는 크고 작은 가지들도 춤추듯이 움직이다가 멎은 듯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2020년에 박수근 미술관에서 구입한 박수근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과의 인연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인데요. 박완서의 소설 남옥에 나오는 바로 그 작품으로 벌거벗은 나목과 일하는 여인을 통하여 서민적 삶의 의연함을 담고 있습니다. 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가난한 시대의 삶과 돌아가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표징하는 삶의 염원이 화폭에 아로새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실직이라는 작품입니다. 1961년작으로 하드보드의 유화물감으로 그려진 작품인데요. 도상에서 보이다시피 일거리를 잃고 길가에 누워서 있거나 일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중년 남성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당시에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와서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서 구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농촌이나 도시 할 것 없이 구직을 하는 이런 서민들의 모습들을 안타까워한 박수근 선생의 연민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수근 선생은 평소에 나는 우리나라의 옛 성물, 즉 석불, 석탑과 같은 조형물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를 그림에 조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작품은 박수근 선생의 그런 그림을 조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굉장히 부응하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듯이 박수근의 우리 독보적인 어떤 질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노변의 행상이라는 작품으로 박수근 선생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1957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아트 인 아시아 인 더 웨스트라는 전시에 출품됐던 작품인데요. 1956년 반더아랑 설립자였던 실리아 짐머맨의 소장품이기도 했습니다. 1957년 당시에 한국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박수근 선생이 작품을 출품하고 낙선이 됩니다. 그리고 1957년 실리아 짐머맨이 소개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전시에서는 굉장히 큰 호평을 받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전시를 관람한 마가렛 밀러 여사가 이 낙선을 하고 난 후에 낙담하고 좌절해서 포금을 하고 있던 박수근에게 용기의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서는 서울 화단에서 화가들과 경쟁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결국 앞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언젠가 그들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용기를 얻고 박수근 선생이 다시 그 힘을 내서 57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창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근 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박수근의 시간 미석의 공간 전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